예, 잘 지냈어요? 예. 한 주 지나서 어디 할 차례예요? 지난주에 우리 지목 끝났죠? 예, 지목 끝나서 오늘은 몇 페이지예요? 55페이지죠. 예. 우리가 이제 지적 다 배운 거죠. 여기 봐봐요.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한 주 쉬었으니까. 지적의 3요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지적의 3요소 어때요? 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요거 뭐예요? 눈 감고 외우지 말고 그냥 요 토지예요. 그쵸? 토지. 어디예요? 지적 공부죠. 지적 공부. 요걸 매개역할하는 게 뭐예요? 등록. 우리가 이제 지적의 3요소와 관련돼서 우리 그냥 눈 감고 외우지 말고요. 그냥 지적이란 그러면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의자를 붙이니까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 모든 토지는 누가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여기까지 우리가 배우고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뭐예요? 필지, 이걸 배웠죠. 필지 그럼 뭐가 있어요? 이면에는 양입지가 있죠. 필지하고 핵지하고 꼭 구분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핵지는 뭘 생각해야 돼요? 돈. 돈은 핵지 나간다. 돈은 무슨 개념이죠?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이제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어떤 학원 가니까 사각형 또 그러대요. 사각형이 아니라 한 필지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뭐예요? 소재 369 지번 대가 뭐예요? 지목. 여기 뭐예요? 경계. 그렇죠. 경계. 넓이가 뭐예요? 면적. 여기 뭐예요? 여기 좌표죠. 그러면 요걸 이제 제목을 붙여줘야 되겠죠. 이게 토지의 표시. 그렇죠.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항상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주된 공시한다는 걸 생각해 두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공통점 뭐예요? 사실. 그렇죠. 항상 사실이라는 걸 기억해둬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전주에 이제 배운 게 이제 소재 끝났고요. 소재는 뭘 다른 내용이었고, 지번 끝났죠. 사람에 갖다 대면 뭐에 해당돼요? 이름. 지목은 뭐에 해당되죠? 성별이죠. 사람의 성별은 몇 개? 2개죠. 땅의 성별은 28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슬픈 일이 하나 있었죠. 또 우리 군인 하사관 성전환 수술을 했죠. 근데 어제 사임 안 된다 그래서 어제 이후로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 검문은 하겠다는데 자꾸 국방부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퇴직을 해야죠. 뺄 수가 없죠. 어제 이제 발표가 나왔고요. 지목 다음에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 이제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지번 그럼 뭐예요? 지번이란 그러면 개념부터 이제 잡아봐요. 지번이란 그러면 요게 이제 몇 필지? 요게 이제 2필지가 되죠. 369, 369-1. 요거 읽을 때 뭐라고 읽어요? 의라고 읽죠. 요거는 뭐예요? 본번. 요거는 본번, 부번. 요 공통점이 뭐예요? 지번이죠. 지번. 토지에 뭘 붙여요? 번호. 그러면 지번의 개념은 이번 달 곳에 반드시 잡고 가야 돼. 지번이란 여기 봐봐요. 지적공배, 등록함, 번호. 이게 무슨 지번이죠. 이거는 단식, 복식. 단식. 이거는 뭐예요? 복식. 나란히. 무슨 식? 행식. 그거는 꼭 확인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지목이란 그러면 토지의 주된 뭐에 따라서? 영도.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영도 지목.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배운 게 이제 목도장. 기억을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목에 뭐 자를 땄죠? 목자. 그 자리가 도하고 장이죠. 그럼 도로 끝나는 게 뭐 있죠? 지적도, 임야도, 장자로 끝나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칭? 정식.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이죠. 원칙은 2문자, 예조건은 4문자. 4문자 몇 개가 있어요? 4개. 그래서 장차, 천언.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한 개 읽을 거예요. 장, 공장용지, 차, 주차장, 천은 하천, 언은 유원지. 여기까지가 뭐예요? 전전주에 끝난 거죠. 이제 지목이 끝났으니까 이제 뭘 잡죠? 면적. 그래서 오른쪽 55페이지 이제 면적.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늘 우리가 출제가 됩니다. 올해 면적과 관련돼서는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 이제 면적은 이제 그 앞에다가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100% 출제되는 거니까 별표가 5개죠. 직접적으로 하나, 간접적으로 하나. 그래서 5점짜리가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목과 면적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까요? 이거 사람이 갖다 대면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에 해당되는 게 그 면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밥상 테이블을 한번 차려보죠.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잡을 게 뭐예요? 자, 지목이란 무엇이라는가? 의의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자, 면적 측정의 대상에 대해서 잡아야 되겠죠. 면적 측정의 대상. 면적 측정의 대상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딴 데 가니까 면적 측정의 안 대상 이러면 안 돼요. 대상이 아닌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써놨죠? 면적의 결정. 이게 나중에 배울 뭐예요? 좀 이따 배울 뭐예요? 이게 무슨 처리예요? 단수 처리야. 단수 처리. 그럼 저희가 면적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큰 목차를 잡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세부 목차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면적이란 그러면 이제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자. 자, 몇 필지죠? 한 필지. 자, 이게 무슨 점이죠? 경계점. 이게 뭐예요? 경계. 그러면 경계점과를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 그래? 경계. 잡아놓은 게 뭐가 튀어나와요? 면적. 그래서 면적이란 그러면 그 첫 줄에다 줄 한번 다 깎아놔요. 자, 수평 면상의 넓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자, 그러면 이제 수평 면상의 넓이 줄 한번 더 놓고요. 그러면 자기 이걸로 끝내지 말고 늘 이야기했던 거 이렇게 살짝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면 뭐예요? 수평 지적. 이렇게 하면 뭐예요? 평면 지적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차원? 2차원 지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마무리를 줘요. 자, 그러면 등록 차원에 따라 물려서 2차원, 3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 2차원 지적.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 푸는 감이 생겨야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이 지문에 이제 많이 당한다고요. 봐봐요. 자, 요 지문이죠.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어떤 사람은 간혹가다 뭐예요? 여기 잘 안 보이나 봐요.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평이죠. 수직 면상의 넓이가 아니라 수평 면상의 넓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뭘 배웠어요? 지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이다. 어때요? X죠. 왜?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X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고가도로의 지목을 도로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도로법상 이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가도로가 나오면 고가도로는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2차원 지적이거든. 그러면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가 아니다 이렇게 나타나야 돼. 근데 우리가 여기 앞에 도로법상 개설된 고가도로는 전부 뭐예요? 도로다. 그러면 요거는 자, 면적의 어떤 개념에서 우리가 파생 원리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면적이란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어때요? 맞죠? 수직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어때요? X.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적 파트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놔요. 입체. 입체 지적이라는 것은 3차원 지적이거든. 그러면 이제 정리정돈이 끝났어요. 그럼 면적이란 수평면상의 넓이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 있죠? 면적 측정의 대상과 관련돼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에 넘겨보니까 이번에 면적 측정의 대상 찾았어요? 예, 그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 한번 해봅시다. 미리 써놓고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이제 딱 써놔요. 그 옆에다. 자,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 관계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고요. 분할, 합병,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보건 측량. 요 네 개의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써놓고 이제 부연 설명을 딱 해봐요. 옆에다 써봐요. 자, 지적 현황 측량, 경계, 보건 측량. 자, 적었어요? 자,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은 뉘앙스가 자꾸 달라요. 근데 이제 강의하신 분들도 생각을 자꾸 이걸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은 어떻게 뉘앙스가 다른지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에다 이제 다른 색깔로 꼬리표를 붙여서 뭐라고 나왔죠? 실제 측량이요. 면적 측정은 실제 측량이에요. 자, 그럼 분할과 관련돼서 한번 봐봐요.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써놓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하고,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하면 분할이죠.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그렇죠? 면적, 경계, 좌표가 달라졌죠. 그럼 분할은 실제 측량해야 하네. 아요.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도 된다라는 거네. 그럼 분할은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몇 필지죠? 두 필지죠.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 합병은 측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도 아니고 지적 측량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야. 자, 이제 관건은 지적 현황 측량하고 경계 보건 측량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이걸 가려봤어요. 뭐예요? 지적 현황. 현황을 파악하는 거죠. 그럼 실제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면적 측정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네. 자, 측량이 붙었죠.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경계 보건 측량 요거 가려봤어요. 있던 경계를 복원해가죠. 그럼 실제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럼 면적 측정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네. 그럼 여기에서 측량이 붙었네.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은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이걸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해를 하실 때,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숙제를 안 내줬으면 검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요 두 개는 실제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옆에다 묶어서 결론.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검사 측량과 관련돼서 이게 그래서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대표적으로 지적 현황 측량과 무슨 측량이다? 경계 보건 측량. 자, 그러면 여기는 학정 측량하고 현황 측량하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요거 현자 동그라미, 요거 뭐예요? 경. 그래서 이렇게 잡아요. 현경이죠. 현경이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이렇게 해서 자꾸 잡아놔야 돼. 학정 측량이 아니라 무슨 측량이죠? 현황 측량. 그럼 결론적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나머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이거는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암기할 게 많다라는 것은 결론.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이해를 한번 해보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쓸 필요 없이. 자, 여기 몇 필지죠? 한 필지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신수동이 대흥동으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바뀌었죠. 이거 뭐라고 읽어요? 경계.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결론.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369가 뭐예요? 지번이죠. 그래서 370으로 지번 변경을 가져와서 읽어봐요. 경계.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번 변경은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대가 그러면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지목 변경을 가져왔죠. 그럼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측량할 필요가 없다. 결론.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도 없죠. 몇 필지예요? 두 필지죠.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 합병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한 평, 두 평을 뭐라고 그래요?
한 평, 두 평. 이게 척간법이란 척간법. 한 건, 두 건. 척간법이죠. 한 평은 얼마죠? 3.3이죠. 100평을 계산해봐요. 100평은. 자, 100평은 330이죠. 그럼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굳이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또 하나 이제 요거는 뭐 어려울 것도 없는데, 자 봐봐요. 요거는 이제 도면이라고 생각해봐요. 도면이죠. 도면 안에 요 한 필지가 있어요. 한 필지가.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가만히 보니까 이 경계점 좌표가 잘못 표시된 것 같아.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옮겨라라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면적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만 정정이 됐죠? 이치. 그러면 이치 정정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정리 한번 해봐요. 우측에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것.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책을 읽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자, 1번에 소재 지번 변경 찾았죠. 2번에 무슨 변경? 지목 변경. 3번은 합병. 4번은 이치 정정. 5번은 경계 복원 청량 및 지적 현황 청량 찾았어요? 예, 원칙적으로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근데 제가 저기 산등성에 올라가서 이렇게 현황을 파악합니다. 현황을 파악하면 자,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 그러면 삐뚤어가면 뭐 직접 가서 뭐예요?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좌측을 봐봐요. 좌측 8번 찾았어요? 자, 좌측 8번이 있을 겁니다. 자, 경계 복원 청량 및 지적 현황 청량 찾았어요? 예, 거기까지 잘라봐요. 거기까지 말이 나오면 아무 말이 없으면 청량하지 않아. 근데 예적으로 그 뒤에 줄 서나요. 면적 측정이 수반 줄 서나요.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A적으로 청량한다라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8번과 관련된 우측 8번 있죠. 좌측 우측이 있는데 좌측 8번 봐봐요. 좌측 못 찾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번에 면적 측정이 대상과 관련돼서 거기 자, 면적 측정이 대상인 거 찾았죠. 그래서 8번 찾았죠. 8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경계 복원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읽어봐요.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는 A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봐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올해 내일 모레 설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황을 파악했어요. 자, 형님들은 뭘 보니까 뭐예요? 90% 100% 다 합격하겠네. 현황 파악. 근데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깨워줘야 돼? 안 깨워줘야 돼? 깨워줘야죠. 그게 대표적인 경계 복원 청량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복원 청량은 어때요? 면적 측정이 수반되면 A적으로 청량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단서가 들어갔다면 아무 말이 없으면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그걸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읽어야 돼. 좌측 8번에 대해서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 하나도 외울 게 없어. 그래서 면적 측정이 대상. 그러면 2번하고 3번을 비교하면 올해는 어디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요? 이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 올해는 작년에 이게 나왔거든. 30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면적의 결정과 관련돼서 무슨 처리? 단수 처리. 그거는 4번에 있네요. 4번에 면적의 결정 방법 찾았어요? 예. 그게 이제 4번에 이제 기본세는 4번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 앞에다 별표 3개 놓고. 자, 면적의 결정 방법과 관련돼서 가로 열고 단수 처리라고 써놔요. 단수 처리. 단수 처리를 뭐라고 그러냐? 끝수 처리라고 그래요. 끝수 처리.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고 우측 몇 페이지 가냐면 57페이지 하단부로 가봐요. 하단부.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복습 경험해서 하나 써볼래요? 자, 이게 이제 축척과 관련돼서 우리가 배운 거죠. 그러니까 57페이지 하단부 가서 이렇게 적어놔요. 57페이지 맨 밑에 있죠. 여백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축척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이미 이제 지지난주에 우리 축척과 관련돼서 축척의 종류와 관련돼서 했어요. 지적자의 법정 축척은 몇 가지? 7가지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자기가 써봐요. 뭐 여기 봐봐요. 이거 분모의 분자예요. 분모를 두 배 하면
1200분의 1. 분모를 2배 하면 2400분의 1. 자, 분모를 2배 하면 몇 분의 1이죠? 1000분의 1. 자, 건너뛰어져 3000분의 1, 6000분의 1. 29에 때 2.5점짜리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다른 색깔로 이렇게 경계를 그어봐요. 경계를 그었어요. 자, 그러면 경계를 그었죠. 공통점 한번 확인해보죠. 이쪽하고 이쪽의 공통점은 이거는 뭐예요? 대축적, 이거는 소축적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100단위, 1000단위, 100단위, 이거는 1000단위가 되죠. 그럼 이 사이에다 이제 한번 써봐요. 그럼 100단위 축적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0.01이라고 써봐요. 0.01일 때 소수 첫째 자리까지 0.1제곱미터로 거수를 맞춰서 면적을 등록하라는 거야. 자, 이번에는 대축적, 소축적과 관련돼서는 0.1이라고 써봐요. 0.1은 1제곱미터로 자연수로 등록하라는 거야, 면적을.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축적과 관련돼서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읽어봐요. 무슨 처리? 단수 처리, 거수 처리에서 면적을 등록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1000단위는 얼마예요? 자연수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연수로 등록하고, 요거는 소수 몇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까지.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나오는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만약에 88.74다. 우리 학창시절 때 가서 88.75다. 88.76이다 한번 생각해봐요. 평균 정산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그러면 우리 학창시절 얼마죠? 88.7이죠. 요거는 얼마죠? 88.8. 요거는 88.8이 되죠. 8.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무슨 오입한 거죠? 4, 오입을 한 거야. 4, 오입. 4 미만은 버리고 5 이상은 뭐예요? 올려줘라. 이게 4, 오입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대축적은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거수를 맞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봐봐요.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요. 몇 필지죠? 두 필지가 있어. 두 필지를 가정을 합니다. 4, 오입해봐요. 얼마죠? 자, 123.5. 4, 오입하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얼마죠? 123.4. 더해볼래요? 246.9죠. 요거 더해봐요. 246.8이죠. 어디가 커요? 앞에 게 커져. 0.1이 커져. 그럼 두 필지만 해도 장부상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허수가 방지하니까 막아야죠. 그래서 4, 오입 포기. 그래서 드디어 새로운 도입법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읽어봐봐요. 5, 오입이죠. 5, 오입.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5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5. 그렇죠? 여기 뭐예요? 사자가 뭐예요? 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자, 짝수면 0 또는 짝수는 뭐예요? 버려라. 홀수면 뭐예요? 올려줘라.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죠? 5로 딱 잘라줄 때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 앞에 짝수의 홀수. 짝수 버려라. 그래서 123.4. 여기 바로 5, 오입이거든. 여기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 그럼 얼마예요? 123.4. 그래서 읽어봐요. 246.8. 그래서 허수가 방지가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4, 오입을 포기하고 무슨 오입? 5, 오입. 그러면 우리 대축적과 관련돼서 전문의 100단위 축적과 관련돼서는 둘째 자리가 기준이야. 둘째 자리. 그러니까 둘째 자리가 5로 끝날 때만 뭐에 딱 생각하면 돼요. 5로 끝날 때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자, 저희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5, 오입의 원리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1000단위 축적을 해볼까요? 자, 123.5야. 자, 요거는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 5로 끝났어요. 5로 딱 잘라줬을 때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앞에 홀수의 짝수예요. 그러면 올려줘라. 얼마나 등록해? 124. 그렇죠? 자연수로 등록하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122.5다. 그러면 첫째 자리가 5로 끝났죠? 앞에 짝수의 홀수예요. 짝수 버려라. 그럼 얼마죠? 122. 이렇게 이게 무슨 오입이다? 5, 오입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축적을 그러면 대축적을 주느냐, 그러면 소축적을 주느냐, 1000단위를 주느냐, 100단위를 주느냐, 1000단위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축적 100단위는 소수 몇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까지. 이거는 뭐예요? 자연수로 등록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는 기준이 몇째 자리가 기준이죠? 둘째 자리. 요거는 첫째 자리 가격.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봐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잘하는데,
자, 그러면 600분의 1일 때 123.45를 단수 처리하라. 그러면 이제 시험이 작년 문제가 이렇게라고 생각해봐요. 작년에 독자적으로 출제됐거든. 자, 소축적이 대축적이. 대축적. 그럼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죠. 5로 끝나서 앞에 짝수열수이. 그럼 버려. 그러면 123.4. 이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맨날 뭐 헤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축척이 600분의 1일 때 123.451로 끝났을 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둘째 자리가 5로 끝나서 5를 초과했어. 그럼 5를 초과했을 때는 여기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무조건 올리면 돼. 얼마죠? 123.5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자꾸 어려워요.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봐봐요. 123.447로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둘째 자리가 기준이죠. 4예요, 5예요? 4죠. 그럼 5 미만이죠. 버려. 그럼 얼마죠? 123.4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오입? 5,4,5입. 5,4,5입이죠. 이게 무슨 처리? 단수 처리, 거수 처리가 돼. 그러면 4,4,5입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장부상 허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4,4,5입을 포기하고 무슨 5입? 5,4,5입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러면 작년에 정확하게 나온 거 우리 한번 요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적을 필요가 없네요. 자, 600분의 1에서 123.551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하에서 봐요. 그럼 단수 처리해봐요. 얼마죠? 123.6, 그렇죠. 6이 되죠. 자, 둘째 자리는 5를 기준으로 하니까 5를 초과해버렸거든. 그럼 여기는 홀수 짝수 볼 게 있어, 없어? 없어. 얼마예요? 123.6.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며칠 지나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자, 둘째 자리가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5로 딱 잘라줬을 때 그러면 앞에 0 또는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주라는 게 무슨 오입? 5,4,5입이에요. 근데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며칠 지나면 또 까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단수 처리와 거수 처리. 그러면 만약에 올해 그러면 30일 했더니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자, 요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고요. 아니면 요렇게 합쳐서 뭐예요? 요렇게 합쳐서 요게 3개지만 요거 2개지만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예측을 해놔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요렇게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정돈을 해봐요. 면적이라는 그러면 무슨 면상 넓이? 수평 면상의 넓이. 면적 측정이 대상과 지적 정량이 대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 둘 거 암기 코드 현경이. 현경이는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다시 한번 적고요. 면적 결정과 관련돼서 단수 처리, 거수 처리. 무슨 오입? 5,4,5입. 백단위는 어디가 기준이?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요.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을 때 앞에 0 또는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줘라. 무슨 오입? 5,4,5입이라는 거야. 홀수는 버리라는 거고요. 그럼 천단위 측정은 뭐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하죠? 소수,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자, 축척이 1200분의 1이다. 그러면 123.54를 단수 처리하라. 그러면 어떻게 단수 처리해야 돼? 자, 여기가 첫째 자리가 기준이죠. 근데 여기가 5로 끝나서 5를 초과했어. 그러면 여기 홀수 짝수 볼 게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올려주면 돼. 얼마예요? 124.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면 안 풀릴까요? 그럼 며칠 지나면 뭘 까먹는다는 거야, 솔직하게. 그래서 몰라서 틀린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과목이 몇 개? 6과목이다 보니까 깜빡깜빡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초점을 면적과 관련돼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거와 면적의 결정 처리, 무슨 처리? 단수 처리.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에서 요거 2번과 3번은 맹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저절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기동량 해주시고, 면적의 결정도 마찬가지. 기동량 해놓고, 오늘 반드시 확인할 게 바로 요 부분이. 읽어봐요. 그럼 여기에서 물음표를 붙여서 조건 반사로 면적이라 무슨 면상 넓이? 수평 면상의 넓이. 이거는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48페이지 4번에 뭐가 나오죠? 경계. 경계는 또 판 한번 깔아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스스로 판을 깔 때. 자, 경계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경계와 관련돼서. 역시 경계도 가정치로 본다면 별표 5개.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경계와 관련돼서는
울타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울타리. 그렇죠. 울타리. 자, 그러면 경제와 관련돼서 테이블을 밥상을 한번 차려볼까요? 내일 모레 명절이니까 설날이죠. 그러면 자기가 설날에 뭐예요? 밥상을 한번 딱 차려봐야죠.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러면 경계 잡을 거는 뭐부터 잡아야 돼? 경계란 무엇이라 하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 결정의 원칙들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겠죠. 경계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경계 결정의 원칙. 자, 3번은 경계 결정 기준은 뭔가? 기준은 뭔가? 기준이 뭔가? 결정하는데 기준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자, 네 번째는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자, 이렇게 봐봐요. 몇 필지죠? 한 필지. 이렇게 나누니까 뭐가 생겼죠? 지상경계. 그러면 여기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파생시킨다고.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우리가 잠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자, 다섯 번째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죠. 자, 그러면 토지 표시에 건축물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분할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원칙 안 돼. A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래서 A가 가능한 거. 그러면 주로 우리가 면적 경계와 관련돼서 출제가 되는 게 요 세 개 부분이겠죠. 요 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거는 뭘까요? 요거는 따로 가중치를 본다면 경계 결정 기준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A적으로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요 A적인 측면에다가 초점을 맞춰줘야 돼.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밥상을 차려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의부터 하나씩 잡아보자고. 자, 경계를 잡을 때 선행이 돼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요거죠. 뭐라고 써놨죠? 경계점. 경계점을 잡아놔야 그 다음 단계 뭘 잡아낼 수 있죠? 경계라는 개념을 잡아낼 수 있다고. 자, 경계점이란 점이죠. 여기 뭐예요? 선의 굴곡점이죠. 선의 굴곡점. 요거는 뭐예요? X축, Y축,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걸 무슨 점이라고 그래요? 경계점이죠. 그러면 경계점이라는 거는 2주 전에 했기 때문에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과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죠. 도의 형태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무슨 점? 경계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경계점을 잡아냈으니까 이제 경계를 잡아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몇 필지? 세 필지. 여기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철이. 기억하네요. 요거는 기인이. 여기는 갑성이죠. 자, 무슨 점이에요? 경계점이죠. 요거는 철이 필지, 기인이 필지, 갑성이 필지. 그러면 여기에 경계죠. 경계란 필지별로 무슨 점?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고 그래? 경계. 그러면 가서 1번 가서 밑줄 한번 딱 끊으면 되겠네. 필지별 줄 서나요. 지행별이 아니라 필지별 다시 한번 잡고. 자, 경계점 간의 직선이에요, 곡선이?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라는 거야. 자, 경계의 구별 개념에서 경계의 역할, 지상 경계의 이치 표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그러면, 거기 5번, 밑에다 5번이라고 하나 써놔요. 가로 5번 써놓고, 요거는 좀 씁시다. 자, 기본서에 좀 빠져 있으니까. 자, 가로 밑에다 5번이라고 써놓고, 뭐라고 써놨죠? 경계 결정 원칙. 맨 밑에도 한번 써봐요. 경계 결정 원칙이라고. 자, 경계 결정 원칙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한 필지를 딱 그려놔요. 한 필지를 그려놓고, 요거 뭐예요? 첫 번째. 요거 1이네. 이게 뭐예요? 경계죠. 요거 읽어봐요. 경계죠. 요거 읽어봐요. 경계죠. 자, 요거는 경계점, 좌표죠. 그러면 5네요. 4네요. 요게 뭐예요? 경계네. 자, 그러면 이제, 경계 결정 원칙을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잡아내보자고. 요거 뭐예요? 읽어봐요. 경계. 요거는 경계점, 좌표. 요거는 경계. 그러면 1번으로 가서 밑에다 1번 써볼까요? 자, 경계는 누가 정할까요? 국가가. 자, 경계 국정주의를 파생시키네. 경계는 누가 정한다? 국가가.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경계 국정주의네. 자, 경계는 직선이, 곡선이? 직선. 자, 경계 직선주의네.
자, 이때 직선은 그러면 최단일까요? 최장일까요? 최단거리가 됩니다. 자, 세 번째네. 자, 경계는 그러면 한 줄이에요? 두 줄이에요? 한 줄. 그래서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경계. 불가분의 원칙. 자, 경계는 한 줄이거든.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축이죠? X축. Y는 뭐예요? Y축. 그래서 요거는 자, 축적 정대의 원칙이네. 축적 정대의 원칙. 자, 다섯 번은 요거 경계죠. 잡아당겨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부동성의 원칙이네.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의 원칙.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집에 가서 한 번만 복습해요. 경계는 누가 정해? 국가,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최단거리가 되네. 경계는 한 줄이에요, 두 줄이에요? 한 줄. 경계 불가분의 원칙. 요거는 무슨 축? X축, Y축, 축척 정대의 원칙. 요거는 좀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큰 도면에 따라줘야죠. 자, 그러면 요거는 움직이지 않는다. 무슨 성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그래, 부동성. 자, 근데 요걸 자꾸 지목 결정의 원칙이라고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특히 이제 간혹가다 지문에 등장하는 것들, 요거 하나 조심해 놓고요. 요거 최단거리, 최장거리가 아니라. 자, 축척 정대 원칙은 작은 도면에 따른다. 어때요? X. 뭐에 따른다? 큰 도면에 따라.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활용을 해 먹어봐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활용해 먹어봅시다. 자, 지적 도면에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 있을 때 600분의 1에 따른다. 어때? X. 어디 봐봐요. 이거는 축적 정대의 원칙상 뭐에 따른다? 큰 도면에 따른다. 다음 중 경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경계는 직선주의로서 경계의 직선주의는 최장거리를 의미한다. 어때? X. 뭐예요? 최단거리.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기본서에서 빠져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경계 결정의 원칙을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구별할 개념, 자, 세 개를 우리 한번 딱 정리해 보자고요. 자, 기억. 자, 부증성. 자, 부종성. 자, 부동성. 차이가 있죠? 여기 읽어봐요. 부정성, 어디에서 배워요? 학개론에서 배우죠. 그러니까 토지는 늘릴 수 없어. 그러니까 뭐 희소성의 원칙상 이제 탄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정성이라는 게 나오고, 이거는 학개론에서 배우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부종성. 민법에서 배우죠. 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건이 소멸한다. 그걸 뭐라 그래? 부종성이라고 그래. 자, 여기 읽어봐요. 부동성. 요거는 어디에? 시적 파트. 즉, 뭐의 경계 파트에서 배우는 거야. 경계는 읽어봐요.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 부동성. 근데 이게 이제 구별이 나중에 시험장 가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부증성, 부종성, 부동성. 전부 다른 개념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아까 잘했네요. 학개론. 그러니까 학개론에서 잘 가르쳤나 봐요. 그렇죠. 한번 이제 비리비리해요. 관계 들어가지고 비리비리해요. 비리비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힘들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올해 저보고 저도 작년에 그래 봤거든요. 한번 서해 번쩍 동해 번쩍이야. 동해 번쩍. 진짜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힘든 교수님 세 분 계심이에요. 민법, 학개론, 공법. 요 세 과목들이 제일 체력이 딸려요. 그러니까 민법 교수님한테 잘해주세요. 민법 교수님한테. 그 다음에 이제 공법 교수님. 그 다음에 학개론 교수님. 그래서 과거에 이영재 교수가 있었거든. 친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푹 쓰러져서 가로사로 죽었고요. 학개론 선생님은 저기 역 앞에서 푹 쓰러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민법, 학개론, 공법은 이거는 체력이 안 되면 강의할 수가 없어요. 체력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 저질 체력
체력은 안 됩니다. 혹시 자기가 저질인지 아닌지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저질 체력. 작년에 뭐 수강생이 있어요. 자, 기력이 아빠예요. 기력이 아빠인데, 자, 작년에 시험장도 못 들어가고, 시험장 당일날 그냥 푹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기력이 아빠니까 못 먹어서 그래요. 자,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성적이, 자, 2차 과목에서 2차 과목만 준비하는 사람이거든. 성적이 8, 90이 나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합격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진이 없어. 합격자 사진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시험장에 간 게 아니라 응급실로 갔대. 응급실. 시험장에. 응급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누구예요? 여자죠. 자, 여자 강사. 우리 이제 3번의 여자분. 누님이 한 분 계시네. 이 사람은 이제 이분께서는 피곤하면 막 피줄이 터져. 막 눈이 피줄이 터져요. 책을 많이 보고. 근데 이분은 참 여자는 용감합니다. 용감해. 응급실에 갔다 링기로 맞고 시험장에 갔어요. 합격을 했고요. 참 대한민국은 여자인 것 같아요. 아줌마의 힘, 여자의 힘, 요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달라는 거 기억해두고 부정성, 부동성 의미가 달라요. 시험장 가면 잘 안 보여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경계 결정 원칙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지웠으면 어때? 자기가 집에 가서서 한번 생각해봐라. 경계는 누가 정한다? 국가,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직선, 경계 직선주의, 경계는 한 줄이죠. 경계 불가분의 원칙, 축적 정대의 원칙, 무선성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빠져 있으니까 하나 추가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뭘까요? 경계 결정 기준. 오른쪽 가봐요. 자, 기본서로 봐서는 59페이지 2번으로 돼 있네. 그거는 따로 별표 3개를 다 켜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기준. 그러면 기준은 별다른 내용이 없어. 그럼 본인이 외워야지. 법률에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미 한번 했죠. 자, 높낮이가 없어요. 높낮이가 없으면 어디를 경계를 중앙. 그러면 높낮이가 있다. 어디? 하단부. 절도된 부분은 상단부. 헤매는 최대 만조의. 호수는 뭐예요? 호수는 최대 만수라고 그래요. 우리 바다는 뭐예요? 만조라고 그러죠. 그럼 작년에 뭐 학원에 모의고사 봐봐요.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헤매는 최대 만수 이선을 말한다. 어때? X. 헤매는 최대 만조. 호수는 최대 만수, 그렇죠, 만수. 자, 그러면 제방은 어때요?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을 경계로 한다는 거. 이 경계 결정 기준은 왜 그래요? 그러면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거기에 빨리 외울수록 좋은 거죠, 이거는. 그러면 1번에 가서 높낮이 차이가 없는 동그라미. 없으면 뭐예요?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어디로? 하단부. 자, 3번에 도로, 국어 등의 토지의 절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 쳐놓고 상. 그래서 요거를 헷갈려요. 2번하고 3번이 나중에 혼돈을 가정한다고. 그래서 절 동그라미. 그러면 상. 어떻게 오라고 해? 절상.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고요. 자, 4번은 최대. 해면이죠. 해면 그러니까 만조로 가. 최대 만조. 수면은 어디로 가요? 최대 만수. 요렇게 간다고. 지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3번에, 5번에 제방 줄 쳐놔봐요. 제방은 그러면 안쪽, 바깥쪽. 근데 바깥쪽이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그러면 요거 외워봐요. 뭐예요? 중앙.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최대 만조. 요거는 최대 만수. 요거는 바깥쪽 어깨선.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바로 경계 결정 기준이고요. 자, 5번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5번 옆에 보니까 제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제방 옆에 보니까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여백에다 한번 써봐요. 자, 거기 옆에, 그림 옆에 다 한번 써봐요.
자, 특별한 사정이 쓰면서 차이점을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해봐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하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죠.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도상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거는 실제 경계에 따라준다라는 거야. 실제 경계. 실제 경계에 따라줘요. 자, 그러면 특별한 사정, 아무 말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는 어디에? 중앙,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요거는 최대 만저의, 요거는 최대 만수의, 요거는 바깥쪽 어깨선. 그러면 요 그림 중에서 소유권의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 불러봐요. 요거잖아, 요거. 읽어봐요. 하나, 둘, 셋. 요거는 사적 분쟁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때는 뭐야? 실제 경계에 따라준다는 거야. 그게 바로 가로 2번 가볼까요? 자, 소유권 회의에서 지산경계 결정 찾았어요. 지산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에 거기에다 줄쳐놔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찾아야죠. 소유자가 다른 경우 찾았죠. 소유자가 다른 경우 1, 2, 3 줄쳐놔봐요. 1, 2, 3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소유권 줄쳐놔봐요. 소유권에 따라서. 그러면 이때 소유권은 무슨 경계다? 실제 경계라는 거야. 그럼 저희가 그러면 요걸 이제 반영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믹싱을 한번 해봐요. 자, 높낮이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아무 말이 없으면 중앙이죠. 이제 출발합니다.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왜에 따라서? 소유권. 즉 실제 경계에 따라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응용하기를 그렇게 힘들어해요. 뭘 힘들 게 뭐 있어? 그렇잖아요. 그럼 세 개까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하단부, 상단부. 하단부. 높낮이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서 그러면 뭐에 따라서 결정돼? 소유권. 무슨 경계? 실제 경계에 따라준다. 그러면 요거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도 박스 문제로 나올 수 있죠. 자, 지산 경계 결정 기준 중 결정 기준이 결정 기준 중 나열한 것이다.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뭐에 적용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읽어봐요. 1, 2, 3. 요 세 개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자, 제방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된다. 어때? X. 그거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 된. 그러니까 그 가로 2번과 관련돼서 그걸 그렇게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4번에 뭐가 나와 있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61페이지 3번에 나와 있네. 3번에 무슨 경계점?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년에도 출제됐고 재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가 생겼죠? 지상경계. 그러면 거기 첫 줄에 봐봐요. 지적소관청 줄쳐놔봐요. 토지 등에 따라서 지상경계. 그게 핵심 단어야. 핵심 단어. 지상경계. 뒤에 있죠. 지상경계. 그것만 줄쳐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경계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 거야.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시험장 가서 5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서 보이는지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어때? X. 지상경계니까 지상경계점 등록부야. 경계점 좌표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겠죠. 근데 지금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요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읽어봐요. 꼭지점이죠. 꼭지점. 즉 모서리라는 거야. 요거 그러면 경계점 좌표죠. 요거 등록이 어디에 돼 있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야.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그럼 맨날 나오죠. 맨날 나와요. 맨날 나와. 그러면 오늘 그러면 요 정도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다르다라는 거야. 요거는 그러면 어디 동네? 어디 동네? 부자 동네. 요거는 가난한 땅. 그렇죠? 자, 그러면 가난한 땅이 도시 개발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도 비치되어 있고 모두 되어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있다. 그럼 오늘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정도는 의미를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경계점 좌표 도너브. 자, 그러면 자, 요 5번에 대해서는 몇 번에 나와 있느냐? 60페이지 가로 4번에 나와 있어요. 60페이지 펼쳐봐요. 60페이지 있어요? 예, 몇 번에? 가로 4번 별표 3개를 해놔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봅시다. 이해만 하면 이럴 게 하나도 없어,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더 봐봐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지상 경계를 분할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해를 해봐요. A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이제 쓸 필요 없이 이해를 하라고.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 5층 건물이 있어요. 5층 건물이 있어. 그러면 자, 봐봐요. 5층 건물에서 자, 가장 흉측한 건물, 옛날 이야기했죠. 옛날 흉측한 건물이 중앙일보 일면 기사에 나온 게 있어. 왕십리 쪽에. 그래서 사진이 나왔는데 이 건물이 철거가 된 거야. 한쪽이. 왜 철거가 됐을까요? 왜 철거가 됐을까요? 다툼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이걸 함부로 철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이렇게 철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판결을 받아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이게 무슨 표시죠? 학교 표시죠. 그러니까 배가 아니라 학교 표시예요. 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나온 고등학교에 처음에 고등학교 딱 입학을 했더니 학교 담벼락에 이렇게 집이 세 채가 붙어 있더라고. 세 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래서 여기는 무슨 용지죠? 학교 용지죠. 그래서 이걸 잘라내버린 거야. 그래서 학교 담벼락이 바로 뭐예요? 바로 요 집 담벼락이었다는 거, 벽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여기는 무슨 집? 서점. 여기는 떡볶이집. 여기는 가구점이야. 우리의 기쁨조는 바로 요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쉬는 시간에 막 달려가서 저 아주머니한테 검은 봉지에다 던져달라고 하는 그게 엊그제 같은데요. 엊그제 같네. 자, 제가 결혼한 지 18년 됐죠. 18년, 19년째네요. 그러니까 19년 전에 한복집 앉아있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네. 누가요? 장모님이. 그죠? 장모님이 그때 한복집 하셨거든. 한복집. 강남에서 유명한 한복집이었어요. 근데 그때 인사로 가니까 갑자기 저를 보더니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아요. 그냥 결혼을 바로 하자. 그래서 바로 시켜서 해버렸어요. 그냥 저도 하다가 그냥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 만에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8개월 만에. 연애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다고 그러니까 한 거지. 자,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사업이죠? 공공사업이네. 그러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무슨 용지라면? 학교 용지. 이제 나오네요. 하나도 외울 게 없어. 하나도 외울 게도 없어.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봐봐요. 이게 도시개발사업지역이야. 요거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요거는 밖에 잘라버려. 그렇죠?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네. 무슨 개발사업이라면? 도시개발사업이라면. 자, 그러면 이제 공법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여기 몇 필지죠? 한 필지.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선이네. 요건 안에 있고, 요거는 안에 있고, 요거는 밖에 있네. 요거 잘라버려야 되겠죠. 그럼 나왔네요. 자,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조로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여기 무슨 판결? 확정 판결. 여기는 공공사업, 여기는 도시개발사업,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선. 이해가 되면 외울 것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그러면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 이제.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걸리게 정량할 수 있다. 찾았어요? 예,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사자 동그라미. 자,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자 동그라미. 자, 사자에다 동그라미잖아요. 자, 이번에 공공사업에서 공자 동그라미. 그러면 도로, 제방, 하청, 국어, 유지 동그라미.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지목이 몇 개인지 세어봐요. 8개죠. 그래서 요 8개를 밑에다 써요. 우리 지목 배웠으니까 약속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학철수, 자, 천재구, 그 다음에 유도 이렇게 딱 써놔요.
자, 8개 제목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자, 옆에다 이제 암기코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자, 이거 밑에 딱 써놓고. 자, 저희가 써놓고 이제 한번 읊어보면 되겠죠.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철이, 철도용지, 수도용지. 요거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8개 제목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공공용 토지라는 거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읽어봐요. 유지. 유지는 뭐예요? 저수지잖아, 저수지. 저수지면 뭐예요? 농사를 지려면 저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공공사업이라는 거야.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용인. 용인에 가면 뭐예요? 에버랜드가 있죠. 유원지, 그러면 에버랜드는 누구 거예요? 삼성 거잖아. 그러면 유원지는 개인 사업이지 공공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유지를 유원지로 건설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그래서 유원지야, 유지야, 유지 조심해 놓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기가 한 개 지문이 나왔을 때 조심하라고. 봐봐요. 자, 학교 형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어때? X 간통하게 할 수 있다. 그럼 몇 개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8개 지문이 나올 수 있잖아. 읽어봐요. 학교 형지, 철도 형지, 수도 형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그러면 자 갑니다. 자, 도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어때? X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점은 공공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가 나올 수 있죠. 공공사업에서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원지, 도로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X가 되죠.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가보죠. 자, 3번과 관련돼서 오른쪽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선 찾았어요? 예, 도자 동그라미. 자, 3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확정 판결 줄쳐놓고 학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 봐봐요. 자, A적으로 그러면 A적으로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숙제해놔요. 읽어봐요. 자, 학사 공도라고 이제 앞으로 올 거예요. 자, 학이 뭐예요? 확정 판결 사는 도시개발사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이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앞으로 이렇게 암기거든요. 읽어봐요. 학사 공도. 빨리 나오면 이걸 직격탄으로 날리라고요. 자, 그럼 몰라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시험장 가면 빨리빨리 풀게 해서 자, 읽어봐요. 학이 뭐예요? 확정 판결사 도시개발사 공공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러면 여기에서 자,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공도? 학사공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경계와 관련돼서 봐봐요. 경계라. 자,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 경계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머지는 기동량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계 결정 기준과 읽어봐요.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가능 불가능? 가능. 느낌만 가지라고. 앞으로 읽어봐요. 학사 공도 기동량 해놓고요.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조심해서 다뤄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어차피 외워야 될 거예요. 요거 뭐예요? 중앙.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요거는 최대 만조. 호수는 최대 만수.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으면 요거는 무슨 경계? 실제 경계. 자, 뭐가 새로 생겼다? 지상경계. 지상경계점 등록부야. 그럼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느낌은 같고 빨리 외우면 좋고요. 학사 공도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그러니까 한 지문이 나올 때 자꾸 조심해야 돼. 아마 하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어때? X 간통
가능하죠. A제곱으로. 여기 A제곱 정면이에요. 이해가 됐으니까 나름대로 딱 그 정도만 하면 개인계의 틀은 완전히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출 때는 요 3번하고 요 5번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줘야 돼. 기본서에는 요거는 이제 가로 4번에 나와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에 나와 있죠? 우측 3번에 나와 있죠. 근데 요것도 아니면 요거의 부분이라도 요즘 첫 강의 듣는 사람 반드시 잡아야 돼.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을 직선 곡선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고 그래? 경계.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